안녕하십니까? KUMC TV 7월 6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공으로 치닫던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5일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93달러 하락한 99.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런던 시간 오후 7시 47분 현재 배럴당 10.99달러 급락한 102.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도 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향후 경기가 침체 또는 둔화하며 에너지 수요도 함께 위축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최근 4.80달러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너무 높이 치솟은 가격도 소비자 수요를 꺾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4주간 평균 휘발유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티그룹은 이날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경우 브렌트유가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까지 급후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경기 침체 우려 및 미국 달러화 초강세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37.60달러 떨어진 1763.9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종가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2002년 11월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이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청와대 3인방 고발 건이 보다 광범위하고 일명 공안통으로 불리우는 검사와 특수통으로 불리우는 강력한 특수수사팀으로 꾸며져 이 사건의 중대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3인방 고발 건이 하준호 검사실로 재배당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시간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검사 정기 인사 관계로 수사 검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를 마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부서 개편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김명옥 부부장 검사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인사 조치됐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출신 하준호 검사가 공공수사일부에 합류하면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희동 부장검사 지휘를 받는 공공수사일부는 부부장 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평검사 1명이 줄어들면서 허리 라인이 강화됐습니다. 하 검사 외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수사를 맡은 최두원 검사도 공공수사일부 부부장 검사에 보임돼 특수통 공안통이 이번 사건 진상규명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은 이 부장검사는 공안통으로 꼽히고 있으며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태스크포스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공안부장 검사와 대검 공안위 과장,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수사 난이도와 사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다분합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진영을 갖춘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현재까지 한국에 빌리고 갚지 않은 대북 차관이 1조 1천억 원을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는 4일 통일부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측 말을 빌려 대북 차관이 지난 5월 기준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합쳐 8억 7,690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로 1조 1,399억 원을 넘긴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식량 차관은 7억 9,130만 달러, 하나로 1조 287억 원이며 경공업 원자재는 8,560만 달러, 하나로 1,113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처음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부터 분기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북한의 독촉한 횟수는 총 76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서울경제에 통일부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모양만 낸 것 같다라며 차관 회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4에서 15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집을 사지 말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모기지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전세계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직접 나서서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부동산 시장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고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말란 이야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주택가격 오름세는 연준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추진한 이후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4% 올랐습니다. 미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국의 집값은 약 40% 뛰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을 측정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3월 기준 연 20.6% 올랐습니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한 1987년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3월에 20.6%보다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CNBC를 비롯한 미 경제 언론지들은 미국의 집값 과열이 식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잠재적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에서는 미국의 집값 상승률이 낮아지는 동시에 주가가 고점을 찍는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물가 정점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핵심 물가 지표입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던 3월의 지수인 6.6%를 기점으로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미국의 집값 흐름이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강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면 연준이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말 금리 수준도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긴축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 연준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 세계에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비상이 걸린 각국 나라들이 대체 에너지 산업에 온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는 미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목표까지 달성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자 미국의 원자력 반대론자들까지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돕기 위해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해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하늘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3월 각각 수립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번 정책 방향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데다 경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2019년 3월까지 안전성 보강 조치가 이뤄졌다며 원전 활용도를 올리고 수출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 전체 전력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신속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되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를 통해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 대체하고 수소산업 육성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 연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혼한 남녀들을 돌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돌싱들이 다시 결혼을 하는데 재혼을 준비하는 돌싱들은 실제 재혼 후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의지할까라는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은 본인이라고 한 반면 여성은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여성의 경우 재혼 후 누구를 위해 희생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배우자인 새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 남편의 자녀를 위해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3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올리우가 결혼정보 업체 비에나레와 공동으로 전국의 돌싱 남녀 532명의 남녀 각 266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혼 후 경제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물음에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현저하게 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73.3%가 본인이라고 답했지만 여성은 74.1%가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남성이 배우자라고 답한 비율은 14.3%, 여성이 본인을 꼽은 건 15.8%였습니다. 남녀 공통으로 본인의 자녀, 남녀 각 7.1%와 부모 형제, 남성 5.3%, 여성 3.0%를 선택한 비율은 소수였습니다. 재혼 후 누구를 위해 자신을 가장 많이 희생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남성은 과반수가 넘는 55.3%가 배우자로 답했고 본인의 자녀 32.3%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은 가장 많은 44%가 본인의 자녀로 답했고 배우자 40.6%가 뒤를 이었습니다. 3위 이하는 남녀 똑같이 본인의 부모 형제, 남성 6.0%, 여성 7.1%, 배우자의 자녀 남성 4.1%, 여성 5.3%, 배우자의 부모 형제 남성 2.3%, 여성 3.0%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은 재혼 후 모든 면에서 배우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만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지하면서도 배우자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동규 올리우 대표는 남성은 재혼해도 당연히 본인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경우엔 최근 본인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나 여전히 남성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냈던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직접 밝힌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 그 꼬임에 넘어갔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재명 의원이 불륜 관계였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주장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이 재판은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겨우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6차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강용석을 서로 간에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고 오래전 지난 일이다라면서 이제 그는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